한가르기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력권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세력권과 미국 세력권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버스는 전폭적으로 협력해야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미국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는 경우에 너무 위험해집니다. 네,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질서연구소의 정하들입니다.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사실 미국 스스로가 더 이상 자유무역주의를 추정하지 않죠. WTO의 상소기구 마비를 촉진한 것도 미국이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속도를 내면서 일단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확정적인 결과는 이제 미국의 1급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됐다. 사실 중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맹주를 자처할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다극 체제로 다시 전환시키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강대국이나 지역의 이제 패권국들 본위로 돌아가는 세계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1극이 끝난 시점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1급 체제가 끝난 시점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나왔던 논의 중에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논의들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의 1극이 흔들리자마자 나오는 거는 전통적인 다극 체제로 돌아가려고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죠. 결국에 다극 체제와 다자주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자체제라는 거는 유엔이라든지 그런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다극체제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 간에 서로 영역을 구축하고 그 영역 내에서 세력 몰이를 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강대국들 간에는. 세력 다툼을 하는 주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분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갈등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 그 틈에 껴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면서 안보 협력을 미국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존의 모든 거를 효율성에 따라 가지고 아웃소싱했던 그런 그 산업 기반이라든지 분업 체계들을 자기들의 이제 안보적인 신뢰성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신뢰성이 좀 없는 나라로 이제 낙인찍히게 되면은 그런 새로 구축되는 생태계, 기술, 산업 생태계에서 배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글로벌 사우스는 전폭적으로 협력해야죠. 마침 그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느 한 진영의 편에 서지도 않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리고 자원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과도 이제 속하지 않으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이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죠. 올해 G1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연합의 가입을 주도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맹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규합해 식량과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부유한 국가들의 더 큰 부담을 지우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유진영과 반미연대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양자 태기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자유진영입니다. 그럼 결국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는 자유진영에 확실하게 소속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유진영의 확고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자유진영의 국가들 간에만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산업 재편, 기술 재편, 기술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유진영 이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전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도 중국, 러시아나 이란과 제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이 나라가 자유진영이 맞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행보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우려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건데 확고한 그런 신뢰가 있다면 일본이 스탈린 프로젝트 관련해서 러시아와 이제 협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문과 의심을 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일본이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도 러시아산 가스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약간 대립할 수 있는 목표일 수 있는데 소위 반미 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추가로 이제 이란 이 나라들이 모두 레드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은 중국,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넘는 나라들은 자유진영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넘어서 그들이 북한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기 레드라인이 뭔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이 이제 대만의 독립 이런 거는 이제 용서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경우를 해서 막겠다 이런 게 그렇지만은 사실은 외교적 수사라는 건 원래 정말 그 자체를 특정한 수사 자체를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부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사실 미국의 대만 방위에 대한 의지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가지고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확립된, 통일된 입장이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만 해협에 전쟁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지만 벌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산당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건 분명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을 공격해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유사 사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굳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라인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대만 해협의 소요 사태에 반대한다 정도까지는 뭐 어차피 이미 한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인가, 그 실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상 억제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현상 억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유리했던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는 뭐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우리나라는 유사히 단군 이래 가장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평등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 그리고 집단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좀 더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접촉해서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과 일치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장기적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